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장애투쟁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관저에 모여가지고 아까 뭐 대통령 충성 대통령이 충성한 다음에 이럴 분위기야? 지금 이런 정국이야 지금 이게? 문 밖까지 나가서 한 명씩 안아주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그냥 빨가벗고 나섰구나. 대통령도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 4대 개혁 바꿀 게 너무 많다고? 그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보수신문에서는 일을 하면 자꾸 사고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경향신문 안홍국 논설위원 칼럼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나 이미 뭐 뒤에 정책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그 칼럼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늘 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은 저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이 일을 자꾸 뭔가 윤석열 정권이 일을 자꾸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임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정책엔 몸살이고 거야 눈치만 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여기 있고요. 4호면 80면 그냥 다 보여주세요. 자, 왼쪽이 4면이고요. 오른쪽이 5면입니다. 관과 만만한 공무원만 책임물어 강단 있게 일하기 힘들다. 그리고 오른쪽에 5면에는 용산 공무회도 재개는 이복현 개인 의견 또 정책 엇박자. 이게 뭡니까? 정책 엇박자라는 게 뭐 요즘 신문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이 기사에 공무원들 분위기가 어떤지가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깜놀랐어 진짜. 일단 기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네. 기획재정부 간부 A씨가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왜냐하면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처리하는 과정에 본래대로 하면 기재부가 욕먹을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자기들이 책임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이다. 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각종 대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내부 분위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네.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용산 파견 거부가 금기어랍니다. 그렇지, 당연 그거 그럴 수 있지 원래부터. 대통령실 파견은 에이스 공무원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라서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히는데 맞아요. 일부 간부가 파견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자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대통령실 가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불이익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가에서는 용산에 이미 벌써 정권 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22년 임기 초부터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여전한 데다가 지난 총선까지 야당이 압승해서 그렇다. 최근 해외 직구 대책 번복 사례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몸을 사려야 한다는 경종이 지금 울리고 있다. 당장 대통령실 파견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낮아지는 등 인사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데 교육부 비국장, 용산으로 가면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게 뻔한 정책은 총대를 메고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일은 고되지만 티는 안 날 게 뻔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과장도 조금 이른 듯한 지금이 딱 애매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 까딱 용산으로 파견 나갔다가 정권 말까지 남을 경우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찍혀 난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책임 면피를 위한 기록은 이미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따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윗선에서 뭘 고치라고 지시를 하면은 다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 때문에. 업무일지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일상이 됐고 이제는 업무상 통화도 전부 녹음한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펼치면에 있는 기사를 보면은 네. 산업통상자원부 D과장, 검찰, 감사원이 문제 삼더라도 언제든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이메일부터 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겨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 E과장,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의하다가 가로막히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될지를 고민 중인데 왜냐? 우리 부는 최대한 추진했는데 다른 부처가 반대했다라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즉 이거는 책임 추궁을 피하는 보험 성격이다. 보건복지부 F과장 업무상 통화를 전부 녹음하고 보고서는 윗선 지시로 고칠 때마다 표시해준다. 과장이 수정하면 과수, 국장이 수정하면 국수로 파일명을 붙여 저장하는 식이다. 나중에 찾아볼 때 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보면은 그 파일명 고쳐놓은 게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일명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파일명 쓰잖아요. 네. 오늘 2024 그렇지. 0523 그다음에 뭐 찌긋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김미나 뭐 파이팅 뭐 이런 이 과제 언급이 있고 그 밑에 근데 수정하면은 뭐 수정되면은 수정 뭐 1 수정 버전 1 수정 버전 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 버전 1이 아니라 과장이 지시했으면 과수 버전 1 과수 버전 2 부장이 지시했으면 뭐 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수정 지시를 했는지를 파일명에 다 적어 넣는다는 것이고 이게 공직사회 복지부동 속도가 빨라진 거는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는데 강도가 세진 건 학습효과 때문이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 수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무원이 피를 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이번 정권도 그런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이 변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무너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이 복지부동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전문가가 코멘트를 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면에도 늘공 리스크가 문제라는 용산 국토장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용산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죠. 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할까? 네, 이거는 기강이 안 잡혀서 그렇다. 맞아. 그래서 공직기강을 잡으려고 지금 나서는데 네. 특히 지금 뭘 불쾌해하고 있느냐면 최근에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이거를 추진하다가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발가닥 뒤집어졌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를 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추진하다가 이걸 엎어지게 만들었느냐라는 거고 특히 박상호 고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 이거 문제 아니냐. 국면 전환 카드는 정책밖에 없는데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 곤란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대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 국무조정실이 지난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세종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다는 건데 네. 공무원이 출근 시간 및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허위 출장이나 음주 등의 불민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해라라고 국무조정실이 보낸 공문을 보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이기주의, 기 발표한 정책의 추진 지연 사례들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야, 총선 패배의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데 올해만 벌써 몇 번째 본무점검이냐. 정권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책상만 지키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권하면서 구시대적으로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공무원만 다잡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